우리는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무려 20조 원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용하진 않고 남주전이 아깝고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는 물건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겐 중고로운 평화나라와 당근이세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심코한 거래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부분의 상품들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재래시장 같은 곳이 아니라면 흥정은 힘든 세상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에 일명 가성비를 따지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해당 품목 리뷰들을 검색하고 서로 다른 브랜드의 상품들을 비교해 구매를 결정하게 돼요. 물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그분들처럼 그냥 이거 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는 99%의 평범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고는 감수해야 하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새 상품이지만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상품이 되어버린 중고 물품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오픈한 중고나라라는 네이버 카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물론 우리는 중고나라를 떠올릴 때 좋은 이미지보다는 안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매한 물품 대신 벽돌이 오는 건 오히려 애교로 봐줄 정도로 사기를 치면서 피해자를 농락까지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 때문이죠.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된 지 2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매시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올림픽의 구호처럼 더 싸게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사기 따위에 겁먹지 않죠. 2008년 약 4조 원 규모로 집계되었던 중고거래 시장이 2020년엔 5배가량이 뛴 20조 원 규모로 성장했어요. 이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엔 중고시장이 신상품 유통시장을 상당한 규모로 대체하리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특히나 코로나라는 변수를 맞아 우리의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하며 중고거래가 일상 가까이 자리 잡았는데요. 시장의 흐름만 봐도 중고거래 시장이 얼마나 단기간에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선두에 서 있는 네이버 중고나라는 회원수가 무려 18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2021년 롯데쇼핑이 유진자산운용 등과 손을 잡고 중고나라를 전격 인수하게 돼요. 계약 규모는 무려 총 1150억 원에 달했죠. 2003년 개인이 무자본으로 일군 플랫폼이 20년도 안 되어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린 거예요. 2013년엔 번개장터가 국내 최초로 중고거래 앱을 통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고 2015년엔 당근마켓의 전신인 판교장터가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특히 제2후발주자인 당근마켓은 2021년 8월경 3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정도로 매섭게 중고거래 붐을 이끌고 있어요. 이전의 중고나라는 20에서 40대 남성의 거래가 주를 이뤘다면 당근마켓은 주 대상층이 주부층으로 옮겨가며 중고거래 시장을 더욱 확장시켰어요. 이러한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 황당한 물품들도 많이 올라오고 흥미진진한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게 돼요. 문제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른다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거할 거래에서는 안 되는 품목들을 잘 기억해주세요. 화장품을 구매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로 샘플을 많이 받게 돼요. 화장품을 이미 샀는데 샘플을 같이 준다? 공짜로 준다니 고맙긴 하지만 샘플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화장품 샘플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유통기한이나 제조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매해서는 안 되는 품목이에요. 적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요즘 수제 과일청이나 잼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대부분은 직접 드시겠지만 간혹 이걸 판매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해요. 영업신고하지 않은 개인이 판매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적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죠. 당연히 의약품은 중고거래가 아닌 약국에서 구매해야 돼요. 혹시나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신다면 약사법에 위반된답니다. 참고로 인공눈물 비강세척액도 의약품에 속해서 거래해서는 안 돼요. 적갈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의약품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건 잘 아시는 분들도 의료기기 거래가 불법이란 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상처 났을 때 밴드처럼 붙이는 창상피복제, 그리고 모유착유기, 의료용 흡인기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콘택트렌즈 또한 시력 교정을 위한 의료기기에 속하기 때문에 무심코 거래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어요. 적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단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되는 체온계나 체열 기능이 없는 혈압계는 판매가 가능하답니다. 집에 한두 장씩은 있을 법한 헌혈 증서는 수혈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증서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수혈받는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기에 증서를 기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간혹 이 증서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헌혈 증서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형량의 무게도 상당히 무겁답니다.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어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판매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적발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밖에도 반려동물, 휘발유 경유 등의 유류, 모이총포인 비비탄총, 음란물, 이미테이션 상품, 술, 담배, 라이터 등 영업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이 팔아서는 안 될 품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중고거래 시장이 커져갈수록 당연히 거래 품목의 종류 또한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거래 금지 품목들을 모른 채 거래했다가는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지 품목들의 판매글은 대부분이 플랫폼 자체적으로 삭제시키기도 하고 혹시나 적발되더라도 고의성 없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 금지 품목들에 대한 판매가 누적될 경우 죄의 무게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사기죄로 처벌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법을 잘 몰라서 그들과 같이 범죄자가 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중고 거래를 할 때는 이 물건을 팔아도 되는지부터 꼼꼼히 알아보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